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 문장의 기록 시리즈는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알렉세이 안드로비치는 인생과 대면하는 것이다. 그의 아내가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맞닥뜨린 것이다. 어떠신가요? 안나도 브론스키도 아닌, 레빈도 아닌,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 안드로비치 까레닌에 관한 문장이어서 이 안나 까레니나를 읽으신 분들은 좀 당황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안나에 관한 문장을 고르고 싶었거든요. 제가 느낀 까레니나의 격정, 사랑에 대한 절대성, 몸부림, 집착, 파멸,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문장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회차를 안나 까레니나로 결정한 뒤 저는 문장 선택에 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문장 아카이브에 분명 안나에 관한 문장, 저런 안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막상 아카이브를 열어보니 안나에 관한 문장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브론스키에 관한 문장과 레빈에 관한 문장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브론스키나 레빈은 제가 관찰했고 목격했던 인물들이지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마치 제 자신처럼 느끼고 통과했던 인물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브론스키나 레빈에 관한 문장도 정말 소개하고 싶고 명문들이 많았지만 제가 원했던 안나를 제쳐두고 그 인물들에 관한 문장을 고르는 것은 어떤 심정적인 저항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스크롤을 하면서 왜 안나에 관한 문장은 없나 그토록 푹 빠져서 읽었는데 심지어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남자 작가의 여성에 대한 통찰이 너무도 정확하고 날카롭고 놀라워서 정말이지 톨스토이는 혹시 여성 유전자라도 간직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어떻게 안나에 관한 문장이 없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곧 답을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안나 까레니나는 그녀는 문장으로 말한 적이 없고 소설 전체로 말했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나의 그 뜨거운 격정은 제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감각의 형태로만 살아있고 문장의 형태로는 남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적어준 문장 중에서 톨스토이적 문장, 톨스토이적 완성형 문장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세이 안드로비치는 인생과 대면한 것이다. 그의 아내가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맞닥뜨린 것이다. 안나에 관한 문장을 가져오지 못한 저는요,
결국 이 문장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문장에서 톨스토이 특유의 감각, 그러니까 문장이 단순한 문장이 아닌 거대한 인간 현실로 확장되는 그 마법 같은 열림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안나의 남편 카레닌 뿐만 아니라 안나, 브론스키, 레빈 등 소설 속 모든 인물들을 전부 관통하면서도요. 이 인물들이 맞닥뜨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도 같이 대면하게 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에서 안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대면하고 그것에 투신하고요. 브론스키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 자체만 절대적일 수 없는,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현실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대면하고요. 안나의 남편 까레니는 위 문장에서 보여주듯 자기가 구축해온 질서와 구조의 환상이 깨어짐으로써 마침내 인생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레빈은요, 소설 속에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물어가며 그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히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카레닌의 감정적 충격에서 벗어나 사랑, 배신, 존재, 인간의 한계, 삶의 의미, 사회, 구조, 역할, 절대성 등 인간 현실의 모든 것들이 한데 버무려지며 충돌하는 지점.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 속 인물 카레닌과 함께 그리고 곧 카레닌에서 벗어나 각기 자신의 인생을 대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적 문장, 완성형 문장, 인간 전체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품의 크기를 생각하면요, 이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한 문장을 골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텐데요. 그럼에도 톨스토이이기 때문에 또 거꾸로 사소하게 지나가는 문장 하나에도 전체가 담기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톨스토이와 안나 까레니나에 관해서는 저는 문장 말고도 또 말하고 싶은 경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장의 기록 시리즈가요, 독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라서요. 저는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까레니나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통 한 작품이 마음에 들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으로 독서를 확장하면서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다, 그렇게 좀 물린다 싶을 때 다른 작가로 넘어가는 형태의 독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 톨스토이만큼은 예외였는데요. 저는 이 작품 안나 까레니나를 읽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다른 작품으로 독서를 확대하기를 멈추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톨스토이만큼은 작가 세계나 다른 개별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이 작품에 이르러 딱 멈추게 된 것인데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저는 톨스토이라는 작가보다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을 더 남기고 싶은 모양이다 하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세계에 대한 궁금증, 작가 자체에 대한 팬심이나 감탄보다는
작품에 대한 갈증. 이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에 대한 갈망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미 읽은 텍스트인데도 또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갈증. 독서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고 언젠가 기회만 되면 또 다시 보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이 안나 까레니나가 책장에 꽂혀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작품을 또 읽어야지 하고 벼르고 있는데요. 문득 오늘 스크립트를 쓰려고 아카이브를 넘겨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묘하게도 톨스토이의 다른 문장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문장이었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 결핍이란 선하고 정직하고 고결한 열망이나 취향의 결핍이 아닌 생명력의 결핍, 즉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의 결핍, 인간으로 하여금 무수하게 놓인 삶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 하나만을 바라게 만드는 갈망의 결핍이었다. 이 문장은 문장만 적혀 있어서 어떤 상황에 놓인 문장인지 제가 찾을 수도 없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안나나 브론스키가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에 관한 설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오랜 제 의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에 대한 그 갈증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 작품을 계속 읽고자 하는 그 갈망 역시 결핍에서 왔구나. 사랑의 결핍, 삶의 결핍, 생명력의 결핍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저 문장을 읽어보면서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게 이 작품처럼 아직 독서를 끝내지 못한 작품, 계속 읽고 싶고 언젠가 또 읽겠다고 벼르고 있는 작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문장 속 까레닌처럼요, 우리는 결국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과 대면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안나 까레니나에 가까운 인물 유형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대면한 인생도 환상의 붕괴, 절대성의 붕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늘 또 끝인사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렉세이 안드로비치는 인생과 대면한 것이다. 그의 아내가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맞닥뜨린 것이다.